안녕하세요, 원더키즈학원의 칠입니다. 오늘은 ROG Ally 왔습니다. ROG Ally가 뭐냐? 제가 뉴스 읽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스팀덱이랑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럭키 스팀덱인지 언럭키 스팀덱인지는 제가 뜯으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일단은 이게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받은 걸 텐데 직구로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직구랑 바이오스가 다르단 말도 있고, 어쨌든 정발을 샀는데 선물로 이런 걸 줬다. 케이스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박스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게이머 취향을 잘 알고 있는 ROG답게 뭔가 화려하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은 ASUS 노트북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LCD 7인치 G1 익스트림. 요게 칩선 얘기를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RDNA 3코어가 4코어 들어가 있는 G1 모델이 있고요. 8코어 16스레드 그리고 RDNA 3코어가 12개 들어가 있는 G1 익스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G1 익스트림이 들어가고 512기가 SSD가 들어가 있는 모델밖에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모델은 잊어버리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슉! 비닐을 예쁘게 보관한다는 목적이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뜯어. 요 실을 또 뜯어. 여기에 본체가 있어. 오, 아주 다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플러그인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면 된대요.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건 뭐야? 어찌 하는 겨? 뭐야? 이건 뭐 종이로 된 무언가가 있어. 거치대. 제가 저번에 잼북 S13 OLED를 했을 때 그 포장재를 이용해가지고 거치대로 쓰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뭐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뭐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요거를 거치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귀엽습니다. 이렇게 뽑아주면은 여기 본체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렇게 하면 켜진대. 자, 일단 옆에 잠깐 두는데 이 친구의 마감 피니쉬, 쉬운 말로 색깔은 흰색밖에 없다. 안에 구성품을 잠깐 보면은 보증 카드. 요거는 안타깝게도 저희 게이밍 노트북이나 잼북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ASUS의 퍼펙트 워런티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다루시는 걸 추천하고요. 오, 놀랍게도 그냥 ASUS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65W의 USB-C 충전기가 있어요. 저는 이 충전기 뭐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케이블이 분리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그냥 벽에 바로 꽂히는 것보다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필요 없는 걸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건 뭐 그냥 PD 표준이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본체로 넘어가면은 비닐. 이게 클러스터, 내가 이렇게 그 친환경 ESG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런 비닐이 있을 때 약간 죄의식이 느껴져. 이거 할 때마다 지구가 아파하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쓸데없는 소리고요. 뭐 비닐을 이거 뭐 현대차요? 뭐 이렇게 뜯어야 되는 비닐 많아. 서서서 뜯어주면 됐다. 자, 보면은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게 진짜네. 지금 상단에서 봤을 때 거의 새까맣게 보이죠? 훌륭합니다. 전면에 보면 조이스틱 2개가 있고요. 요 버튼이 4개가 있고요. 요거는 닌텐도 스타일 아니고 엑스박스 스타일로 XY, AB가 되어 있군요. 여기 메뉴 있고 아모리 크레이트 여는 거 있고 뭔가 버튼들이 있어요. 요 자세한 역할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 ROG 로고가 있고요. 요 상단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요거는 아마 압력 제어까지 될 겁니다. 요 뒤쪽에 얘 무슨 패드라 그러지? 뭐 어쨌든 요 거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환기를 위한 벤트가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스팀덱이랑 비교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걔는 UHS-1이죠. 그것도 뭐 충분히 빠르기는 한데 얘는 UHS-2까지 됩니다. 3.1 이어폰 잭이 있고요. 요쪽에 ROG XG 모바일 커넥터를 끼우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썬더볼트나 USB4보다 대역폭이 훨씬 넓은 거가 되기 때문에 뭐 4090 모바일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하는 세트를 파는데 그게 180인가 200인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게이밍 PC가 없이 요것만 쓴다고 할 때는 유용하겠지만, 사실 가성비, 우리 가성비 다들 좋아하죠. 그런 걸로 따질 때는 뭐 좀 애매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되는데 안 쓰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볼륨 버튼 있고요. 전원 버튼 있고, 놀랍게도 요거 지문인식 센서입니다. 그리고 저 좋아라고 여기에 LED를 갖다가 진짜 노트북처럼 똑같이 만들어 왔네. 전원 LED, 충전 LED 2개를 박아놨습니다. 훌륭합니다. 요런 감성에서 또 제가 이 게임기를 열면서 UMPC에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게 TMI 되는 느낌이긴 한데, 스팀덱을 제가 처음에 UMPC로 쓰려고 샀어요. 써보니까 윈도우를 조작하는 거는 생각보다 불편하고, 스팀OS가 생각보다 너무 콘솔처럼 잘 만들었고 안정적이고, 재웠다가 깨웠을 때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훌륭해서 이거는 UMPC가 아니라 게임기로서 훨씬 적합하더라 해서 저는 이걸 그냥 TV에 연결해놓고 게임기로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또 산 이유는 얘는 윈도우가 깔려있으니까 게임기로서 조금 딸리더라도 UMPC로서의 가치를 제발 다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산 거기 때문에 UMPC로서의 가치를 좀 더 둘 건데요. 제가 옛날부터 요건 UMPC는 아니고 윈도우 CE가 들어가 있는 애니컬 와이브로 요런 걸 보면 환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기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용서를 너그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헛소리는 그만하고 전원을 넣어봅시다. 왜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윈도우 PC이기 때문에 세팅 같은 것을 제법 할 거란 말이죠. 이 친구의 포트는 위에 있군요. 요거네.
오, LED 들어. RGB LED 들어. 조이스틱. 오, 난리 났어. 화려한디?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동안 스팀덱과 비교를 해드리면 스팀덱이 이만해요. 이게 흰색이고 이게 까만색이기 때문에 차이가 덜해 보여야 되는데도 티가 날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무게가 스팀덱은 669g. 뭐 대부분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딘가에 받치고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이제 손목에 힘이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힘들어가지고 잘 안 하게 되던데 요거는 608g, 무려 60g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휴대성 측면에서는 훨씬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은 스팀덱에는 여기에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죠. 이게 게임 조작에도 그렇고 리눅스 상태에서도 커서 제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 특히 스팀덱은 햅틱 피드백도 되게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아쉽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은 스팀덱은 백 패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트리거가 4개 달려있는데 얘는 2개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스위치와도 비교를 해드리면은 OLED는 아니고 LCD 모델인데 사이즈가 아무리 그래도 스위치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스위치보다 훨씬 크고 두껍고 무겁다라는 거 여전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테그라 엑소 지금 장난 몇 년까지도 또 신 콘솔 출시 예정이 없다고 하대. 지금 왕 눈물? 그 왕의 눈물 같은 거 해보면은 이 그래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래픽에서도 끊겨. 이 TV 출력하면은 뚜두둑 끊기면서 폴리곤이 젤다 얼굴이 젤다란다. 링크 얼굴이 그래요. 어쨌든 얘기가 자꾸 새는데 오 정말 정직하게 윈도우 셋업이 뜨는군요. 이 국가 또는 지역 세팅. 근데 농담 삼아 얘기하기는 했는데 윈도우가 기본으로 깔려있다는 거는 의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패스 같은 걸로 즐기실 분이라면 윈도우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더 편할 거고요. 뭐 포트나이트 같은 거 스팀덱의 리눅스 상에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윈도우로 깔려있는 게 더 편한 것들 따로 깔을 필요도 없이 라이센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윈도우를 주로 쓰실 거라면 원칙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이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인치인 건 똑같은데 1280에 800인 스팀덱과 다르게 얘는 1920, 1080 FHD고요. 밝기도 400니트 대 500니트로 더 밝고요. sRGB 100%로 세경역도 더 넓고 결정적으로 주사율이 60Hz와 120Hz 훨씬 자연스러울 거예요. 거기에 풀싱크 프리미엄도 지원하고요. 보호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오 근데 설정하는 와중에 이걸 움직이니까 마우스가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네요. 근데 지금 세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윈도우 세팅이 재부팅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업데이트를 위해서 그런 거기는 한데 이 위에 아모리 크레이트라는 UX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PC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팀덱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그냥 콘솔처럼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희석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UMPC를 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게임기로서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불만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근데 세팅이 되고 있는 동안 잠깐 보면은 소재 자체가 막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마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또 의외로 이런 데다가 멋을 낸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게이머 취향이지. RGB만 들어오면은 뭐 게이머들이 환장을 하는 줄 아냐, 게이머들이 단순한 줄 아냐. ROG가 제품을 팔아보니까 단순하더라 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다 조명을 넣은 거지. 그 사야 됐네. 자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트리거 느낌 같은 것도 괜찮고 버튼도 의외로 괜찮아. 요걸 또 클릭으로 쓸 수 있게 왼쪽 오른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군. 오케이. 그러고 튼튼해. 적당히 비틀어도 약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를 탭하여 아모리 크레이트를 실행하고 궁극의 게이밍 경험을 창조하세요. 요게 아모리 크레이트가 ROG 라인업에 언제나 있던 뭐 게임 런처 겸 설정 관련한 뭐 그런 앱이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게임기 같은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봅시다. 그래도 여기 셀렉트 백 같은 게 게임 패드에 맞춰가지고 돼 있네요. 오케이. 아모리 크레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함. 니다 잘렸어. 그리고 밑에 번역 안 해놨어. 좋아하는 게임을 전부 다운로드 하세요. 요건 다음이고 요건 프리비어스야. 이 하나의 라이브러리에서 오케이 컨트롤 맞춤 설정하세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다음. 기본으로 게임이 하나 깔려 있고요. 스팀과 엑스박스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설정 가서 보면은 컨트롤 모드, 게임패드 모드, 데스크탑 모드. 게임패드 모드에서는 키 구성 이렇게 커스텀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쪽 스 데드 존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트리거 감도, 진동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게임패드 모드가 아니라 데스크탑 모드에서 어떻게 쓸지도 터치패드가 없는 대신에 이런 거 커스텀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작동 모드, 지금은 성능 모드인데요. 그냥 윈도우가 설정을 가져가게 할 수도 있구나. 윈도우 조용, 성능, 터보, 수동이 있습니다. 수동 가서 보면은 에이수스답게 팬 이 곡선까지 그릴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레이싱, 시너리, 화면 모드를 갖다가 다양한 테마에 맞춰서 색온도 제어도 있어. 훌륭합니다. 의외로 그럴싸하잖아.
와이파이 설정 바꿀 수 있고 오디오 조명,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요 LED를 갖다가 하는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인데 오라 싱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갖춰놨으면 그거랑 연동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색순환, 이런 식으로 컬러 사이클이 가능하게 원하는 대로 RGB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컨텐츠가 가지고 보니까 게임 플랫폼에서 미리 쓸만한 것들을 다 연결해놨어요. 다 돼 있네. 사용자 센터 업데이트도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커맨드 센터 편집이 있는데 이 커맨드 센터는 요거니? 요거네요. 요걸 누르면은 퀵 설정. 스팀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다가 얘를 누르면 나오는 요 빠른 설정 있죠? 요런 것처럼 요 커맨드 센터가 떠가지고 컨트롤 모드나 게임 프로필, FPS 제한 화면 밝기 같은 거 그러면서 요 CPU 클럭까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오케이. 그럼 요쪽에 있는 건 뭐야? 이건 메뉴니까 아마 게임에서 메뉴 누르면 뜨는 것들이 여기에 매핑이 돼 있지 싶고요. 요거는 아모리 크리에이트를 껐다 켰다 하는 거네요. 화면이 스팀덱도 색 영역이랑 휘도 그리고 주사율 쪽에서 아쉽기는 했지만 의외로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휘도나 주사율은 사양에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패널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해상도가 높은 게 눈에 띈다. 사실 스팀덱을 쓸 때에도 해상도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화면이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잠깐만, 그러면 스팀덱이랑 비교해가지고 얘 설마 소리도 더 괜찮은가? 똑같이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이거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네요. 스팀덱도 소리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얘는 소리가 더 좋네요. 근데 이 덱에서 완벽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의 조건이 있고 그거에 부합한다. 그냥 플레이는 되지만 뭐 글자가 작게 보인다든지 그런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 덱에서 검증 안 됨. 이런 것들이 나눠져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안 되니까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마음 편하게 게임을 쓰기에는 아무래도 스팀OS가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쓰면서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첫 세팅이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게임하다가 뭐 튀어나가지고 업데이트한다 그러고 게임한다가 업데이트한다고 꺼지고 할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 추측. 하지만 이러느니 저러느니 해도 요거에서 제일 강점은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잠깐 돌려왔는데 제일 비교를 많이 하실 건 역시 스팀덱이니까 시네벤치는 요 정도 나오고요. 긱벤치는 CPU가 요 정도, GPU가 벌칸으로 요 정도. 3D 마크 나갑니다. 뭘 좋아하실 줄 몰라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 타임 스파이,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 와일드 라이프,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이렇게 성능 차이가 크게 나죠. 왜냐면 CPU는 2세대 차이 나고 GPU가 1세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많이 짧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언박싱만 한 거니까 점수만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사실 성능만으로 치면 가격이 애매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99만원 정도예요. 스팀덱도 같은 용량까지 올라가면 똑같은데 사실 아무도 그렇게 안 사지. 싼 거 사가지고 뜯으면은 된다는 거를. 그래서 589,000원짜리 64기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서 가성비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같은 용량까지 올라가면 성능은 훨씬 좋고 가격은 똑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SSD도 열면은 2230으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 뭐 잠깐 써보는데 발열이 생각보다 심하진 않네요. 요게 듀얼 쿨링 팬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로드를 심하게 안 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소리가 시끄럽지도 않고 열이 여기 뒤에서 느껴지긴 하는데 스팀덱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열이 나지만 어차피 여기를 잡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지장이 가는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거 뜯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파우치를 아직까지 안 봤잖아. 죄송, 파우치 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가방이야? 이거 뭐야? 스팀덱은 이게 기본형을 사도 이런 걸 주고요. 고급형을 사면 좀 더 화려한 파우치가 있거든요. 뭐 기능상으로 차이는 없어요. 이게 소재감도 좋고 튼튼하고 제법 그럴싸하단 말이죠. 이거는 뭐 흡사 세면 가방이에요. 이 옆에 있는 거 이 게이머들이 뭘 좋아하는지 나는 ROG가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건 그냥 세면백이야. 그리고 소재감도 이거 보고 하겠어. 이 스팀덱은 이렇게 내려쳐도 되거든. 이거는 좀 그렇다. 아예 안에 뭔가 덧대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몰캉스 해가지고 이거 되겠어? 스팀덱은 이렇게 딱딱하단 말이야. 이 안에 이 싸구려 부지포 느낌 뭐야. 근데 진지하게 내가 3,000원 주고 산 닌텐도 스위치 파우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거 종이로 만든 거치대 괜찮나? 네? 네? 뭐 업사이클링, 사실 업사이클링은 아니야. 업사이클링은 원래 있던 걸 갖다가 용도를 재활용하는 거다. 이거는 요거 용도로 따로 만들 거잖아.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아니고 그냥 재활용 소재로 만든 거치대. 나쁘지 않네. 이건 귀여워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벤치만 돌려봤는데 게임 까는데 시간도 걸리고 제가 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봉기에서 첫 느낌은 요 정도. 잠깐만 이거 업데이트하더니 한국어가 추가됐는데? 여전히 안 된 부분이 좀 보이네. 어쨌든 리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키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